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6일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6일은 1620년입니다. 1620년. 지금 칠판에 제가 메이플라워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민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오늘은 주제를 정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 이 배는 오늘날 미국인들이 지들 이민사의 선조, 이들이 우리 이민의 원조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조격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출항한 그런 날입니다.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나서 유럽인들이 이제 점차 이주를 시작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좋은 뜻에서 좋은 계기로 이주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도망간 자들도 있었고 억압과 박해를 피해간 자들이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시리아 난민 같은 그런 난민들이었는데, 이들이 신대륙으로 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1620년 즉 17세기 이때 이주하는 이민자들은 무슨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창한 꿈을 갖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체포를 피해서 떠나고 도망가고 달아나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냥 한번 살아본다 라는 정도의 개념을 갖고 갔었고, 덜어는 영국의 식민지를 개발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모국인 영국의 박해를 받아서 그리 가면서도 영국의 식민지를 개발해서 여왕께 이 땅을 꼭 바치겠다,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갖고 갑니다. 1620년 9월 6일 출항한 메이플라워 호에도 이러한 숭고함과 그 어떤 종교적인 그 확신 또 열정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간 이 청교도들 이전에 이미 미국에는 최초의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지금의 미국인들이 그들을 자기네들의 시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곳, 버지니아라는 곳으로 간 사람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범죄인, 불황자, 이런 그 빈민 또는 전과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그 중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을 가서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목적이 주 목적이 도망이다 이거죠. 도망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자유, 모험, 프론티어 정신 이런 거하고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1620년보다 훨씬 앞서서 10년 이상 앞서서 왔던 이 제임스타운 건설자들은 지금의 미국인들에게 그 이민 선조격으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이 선조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접을 하는 이들이 바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필그림 파더스. 걔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필그림, 아빠 할 때 파더입니다. 파더스 이렇게 불리는 순례 시조, 이들이 바로 이 배를 타고 이날 출항을 했다. 영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종교는, 주 종교는 100% 청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607년에 출발을 해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그 팀에 이어서 당시로는 가장 두 번째로 큰 그러한 이민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들의 원래 목적지는 지금의 뉴욕이었습니다. 허드슨강 유역의 뉴욕이었는데, 이제 물결도 좀 사납고 바람도 불고, 또 당시에 배라는 게 다 이 바람으로 가는 배들이다 보니까 정확히 원하던 땅에 떨어지질 못하고 그보다 좀 북쪽인 버지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들의 이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쉽게 우리가 미국 지도를 한번 간단히 보면 미국이 이따구로 생겼습니다. 대충 보면 이따구로 생겼습니다. 근데 요 대부분
영국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 이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오니까 대개 동북부 해안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뭐 그 제임스타운도 요쪽이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갔던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도 뭐 요쪽이고, 뉴욕도 뭐 여기 어디고, 또 원래 목적지보다 그래서 잘못 도착을 했던 그 곳도 바로 이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북부에 모두 다 도착을 했다. 여기 이제 뉴 잉글랜드라는 말을 요새 하는데, 그 뉴 잉글랜드가 뭐냐면 미국의 동북부 6개 주를 합쳐서 잉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최초로 개척을 하고 정착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잉글랜드다. 그래서 이 동북부를, 미국의 동북부를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뉴햄프셔, 버몬트, 그 다음에 마인, 미국을 잘 모르니까 뭐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6개 주가 다갈다갈 붙어 있는데 얘들을 뉴 잉글랜드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청교도들이 드디어 이제 이 신대륙에 다다랐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종교 개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예혁명, 뭐 권리청원 이런 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때가 같을 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뭐 선조 말미, 광해군 때, 뭐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1600년대 초기 때문에 이때 영국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영국 내에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죠. 그러니까 성당 다니던 영국이 이제 영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어떤 충돌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성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카톨릭 성당이 아니고 영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성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회라는 겁니다. 헨리 8세가 이제 성공회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개신교, 청교도들의 세력과 더 반하는 정책을 쓰게 되고, 그 이후에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 이 영국의 성공회는 아주 공고히 다져집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은 성당을 다니고 일반 백성들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단순한 종교지만 그 옛날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국가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정착시키려고 하는 국가 체제와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국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명예혁명 같은 게 일어나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왕을 밀어내고 그 이제 왕이 없는 나라가 잠깐 영국이 됐다가 그가 독재를 해서 다시 왕정이 복고돼서 오늘날의 입헌군주제가 되고, 이런 역사를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공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귀족과 이 왕족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박해하고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탄압에 못 견뎌서 1차적으로 이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피신을 합니다. 네덜란드로 피신을 해서 생활을 하다가 배를 하나 얻어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선조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1620년 9월 6일 오늘 배를 타고 떠날 때 배에는 승객이 10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민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 오늘날의 개념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당시에는 뭐 적은 인원은 아니었겠죠. 승무원이 한 30여 명 타고 있었으니까 도합 140명 이내가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는 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신대륙으로 오는데 약 2달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11일에 신대륙에 돛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착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지인 뉴욕, 허드스강 뉴욕보다는 좀 더 북쪽인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근데
원래 원하던 목적지로 가지 않았으니까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허드슨강 유역에 도착을 하면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옥한 그 땅이 있을 거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터이고 그러면 일단 배만 타고 건너가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땅이 아닌 훨씬 북쪽에 도착을 했고 날씨가 11월이란 말입니다.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에 땅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 102명의 사람들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 죽고 또 도착을 해서 굶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괴혈병이라는 병이 돌아서 또 집단 사망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들이 다 죽었으면 어쩌면 지금의 미국의 건설은 훨씬 늦어졌거나 아니면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극단적인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들 백인 세력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신대륙에서 원주민으로 살다가 어느 날 허연 놈들이 왔는데 막 거지 새끼들 꼴을 하고 온 거야. 뭐 몸에서 막 쩐내 나고 막 때 안 씻어서 백일인지 뭐 검둥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더러운 애들.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막 이빨 까맣고 막 그런 더러운 새끼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니까 불쌍해서 옥수수를 줍니다. 옥수수를 주면서 이제 좀 구황을 하게 하고 또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재배해서 살아남은 게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살아남자마자 이 백인들은 본인들을 그 사지에서 구해준 인디안들을 오히려 사지로 몰게 되는 거죠. 이때 옥수수만 주지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에게 받은 옥수수를 그 심는 방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처음 심어가지고 추수한 날, 이날을 기념하는 게 미국 애들이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추석하고 비슷한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들이 버텨내고 살아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앙적인 열정입니다. 청교도라는 그 종교가 개혁된 그 개신교의 그 신앙적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무슨 일만 생겨도 오 주여, 막 추워도 오 주여, 배가 아파도 오 주여 이러면서 버텨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엇이 있어야 극복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오 주여를 외치며 인디안이 준 옥수수를 씹어 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621년에 이들을 태우고 온 메이플라워호가 이제 본토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영국으로 되돌아갈 때 야 여기 니들 춥고 배고프고 잘 먹어보지도 못한 옥수수 이런 거 먹고 사는데 영국으로 갈 사람 다시 타, 보내줄게, 우리 어차피 돌아가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그 배를 귀국선을, 당시에 그들로 개념으로서는 귀국선인데 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는 원래 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은 아니었고요. 화물선입니다. 이 영국하고 이 유럽 대륙을 왕래하는, 뭐 도버를 거쳐서 프랑스도 가고 그 밑으로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도 갔겠죠.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인데 주로 포도주를 실어 나른 배였다고 합니다. 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배니까 상당히 그 배를 타고 2달 이상 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겠죠. 자, 오늘은 1620년 9월 6일 지금의 미국인들의 오리지널 선조 필그림 파더스들이 타고 간 메이플라워의 출항을 보면서 오늘 미 대륙의 실질적인 역사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전해주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9월 6일차, 요게 이제 방송으로 치면 35회차가 벌써 되더라고요. 9월 6일차는 이 메이플라워호의 출항을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9월 7일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9월 7일자에는 수렴청정 뭐 이런 거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